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합을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가로 1번 볼까요? 각각의 항들을 따로 띄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항은 3의 제곱, 두 번째 항은 6의 제곱, 세 번째 항이 9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올까요? 그렇죠. 밑이 3의 배수들이니까 n번째 항의 밑도 역시 3의 배수여야 합니다. 3n 제곱이 오겠네요. 그럼 주어진 식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마지막 항이 24의 제곱이 오는데 일반 항이 3n 제곱이니까 3n의 값이 24가 되는 n 값을 찾으면 됩니다. n은 8이 나오네요. 그러면 k는 1부터 8까지 시그마 오른편에는 일반 항이 오죠. 3k의 제곱, 이렇게 가로 1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4분의 1이죠.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이것이 A1, A2, 그리고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6분의 1이 오네요. 자, 이와 같이 전개될 때 일반 항, n번째 항에는 어떤 값이 올까요? 첫 번째 항에서 앞에 숫자가 2가 옵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3이 오죠. 세 번째 항은 4가 오니까 n번째 항은 n 플러스 1이 옵니다. n 플러스 1. 그리고 이 뒤에 숫자들의 규칙을 볼까요? 첫 번째 항에는 4,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6이 오네요. 그럼 n번째 항은 그렇죠, n 플러스 3이 올 겁니다. 일반항 A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오는 이 7 곱하기 9, 이 7 곱하기 9의 값이 이 분모의 식과 같아지려면 6이면 되겠네요. 즉 이것은 여섯 번째 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2번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자, 오른편엔 일반항이 오는데 일반항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3분의 1. 자, k는 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된다. 가로 2번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다음의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진 식이 이와 같이 변형이 됩니다. 시그마 AK가 15라고 했으니까 15를 대입하고요. 시그마 BK가 20이니까 20을 대입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항의 자리에 상수항이 오는 경우, 상수가 오는 경우는 이 8과 5를 곱해서 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5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9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겠네요.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은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네요.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이것들을 약분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결과가 24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로 1번의 답은 240. 자, 가로 2번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시그마로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2분의 44. 자, 일반항이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하면 되겠죠. a, b라고 생각하고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합시다. b-a 분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b에서 a를 빼면 2가 나오네요. 2분의 44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렇죠? 자, 이 앞에 있는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항을 그대로 전개해 봅니다.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1을 대입하면 1분의 1, 3분의 1. 수가 없어지는 규칙을 볼까요?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수가 만납니다. 뒤에 있는 수와 앞에 있는 수, 이와 같은 규칙으로 항들을 소거하면 뒤에 있는 수,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 앞에 있는 수.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와
가장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가 남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로 1번의 형태를 보시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 되겠죠. 첫째 항은 SN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한 4가 되겠고요. 공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차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에 2를 곱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거기에 2를 곱한 2가 공차가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N은 2n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가로 1번 일반항을 구해봤네요. 자, SN이 이와 같이 n에 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0인 경우는 등차 수열이 된다. 앞서 문제에서 다루었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SN이 주어졌네요. 자, 첫 번째 항은 SN에 n 대신에 2를 대입한 3의 제곱 마이너스 3.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AN은 SN에서 Sn-1을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SN은 3의 n 플러스 1 빼기 3. Sn-1은 Sn에 n 대신 n 빼기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3이 없어지겠고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3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3 빼기 1 정리하면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나온다.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요. 이렇게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AN이 이와 같은 식이 나왔는데요. n 대신에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결과가 6이 나오네요. 실제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6입니다. 따라서 가로 2번은 일반항을 이와 같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A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은 SN에 n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1, 3이 나오겠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AN은 Sn-1, 2의 n제곱 더하기 1에서 2의 n-1제곱 더하기 1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나오는데 이것을 2의 n-1제곱으로 묶게 되면 2 빼기 1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AN은 2의 n-1제곱이 나오네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과가 2의 지수가 0이니까 1이 나오죠. 첫 번째 항은 3이 나오는데 이 AN에서 n 대신에 2를 대입한 값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항을 이와 같이 표현해야 돼요. A1은 AN은 2의 n-1제곱 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렇게. 자, 가로 3번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4번은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1은 S1과 같죠?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3분의 1.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AN을 구해봅시다. 자,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결과가 앞에 있는 숫자는 3, 뒤에 있는 숫자는 1, 3분의 1이 나오네요. 실제로 첫째 항의 숫자는 3분의 1이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일반항 AN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3번처럼 SN-SN 빼기 1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구한 AN이 이렇게 첫 번째 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1번하고 2번하고 4번처럼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실제로 첫째 항과 같은 값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값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일반항을 이와 같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 9번까지 문제는 나아가기, 4번까지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자, 먼저 5번의 가로 1번입니다. 두 개의 시그마의 식이 있는데요.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요. 분모의 식은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k 플러스 1이 없어지겠고요. 그럼 나머지 식이 k에 관한 2차 식이 나오는데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해하고 각각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k 제곱이 있으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가 있네요.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1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와 2를 곱하면 되죠. 이것들을 계산하면 결과가 45가 나옵니다. 가로 2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 볼 텐데요. 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개의 항으로 분해해 봅시다. 그럼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의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5분의 2의 k제곱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이 5분의 2, 공비는 5분의 2. 그럼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r분의 첫째 항 5분의 2 가로 열고 1- 공비 5분의 2의 항의 개수. 자, 뒤에 있는 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이 5분의 1, 공비가 5분의 1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 라는 말이니까 1-r분의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1- 공비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요. 조금 식이 복잡하죠?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적당하게 잘 변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답이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로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대신에 자연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나열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와 같이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홀수 번째 항에 오는 숫자들은 전부 음수고요. 짝수 번째 오는 숫자들은 전부 양수입니다. 홀수는 1, 3, 5, 7 뭐 이런 규칙이 있죠. 짝수항들은 2, 4, 6, 8 이와 같은 규칙이 있네요. 그럼 이것들을 홀수항끼리 짝수항끼리 따로따로 묶어서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홀수 번째 항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리고 짝수 번째 숫자들은요. 자, 이 가로의 식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수의 합들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정리하면 답이 구해지겠네요. 그런데 이건 그거보다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9번째 항까지 더했고요. 8번째 항까지 더했네요.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시그마가 9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항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시그마는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있는 시그마를 8까지가 아니라 9까지 9번째 항까지 수열을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했을 때 아래의 식은요 8까지 더한 다음에 9번째 항을 한 번 더 더했죠. 그러니까 원래의 식과 같아지려면 9번째 항인 18을 빼주면 원래의 식과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k와 2k가 만나서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마이너스 18 그죠? 9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가로 3번의 답은 마이너스 9. 6번 문제 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k 대신에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해서 쭉 전개해 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항 17번째 항이네요. 이것이 48이라는 얘기예요. 좌변을 볼까요? A2부터 A35까지 더했습니다. 문제에서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A1을 더해 볼게요. 자, 좌변에 A1, 우변에 A1. 좌변의 식을 보면 결국 A1부터 A35까지 더한 거네요.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오죠.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35까지 AK의 값은 51이 나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되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이 일반항을 전개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그럼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해 본 거예요. 그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것은 16.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숫자 계산을 해주면 답은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7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8번 문제 살펴봅시다. 자, 조건을 보면 x의 다항식을 x-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나눗셈 정리를 생각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다항식을 x-n으로 나누었습니다. 몫을 q라고 해보죠. 나머지를 an. 인수 정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x 대신에 n을 대입해 보죠. 그럼 우변은 이것이 0이 될 거니까 아마 an만 남게 될 겁니다. an은 자, 이 식 x 자리에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거네요. 부분 분수 분해를 이용하면 됩니다. a b라고 두시고 b-a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럼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해서 전개해보죠. 자, 숫자가 없어지는 규칙이 뒤에 거와 앞에 거. 그러면 가운데 항들은 모두 사라지고 남는 건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에 이 숫자가 남게 되겠네요. 답은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는요, 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4n제곱 마이너스 kn 3n제곱 더하기 7n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시그마 AK가 4n제곱 마이너스 kn이란 얘기고요. 시그마 BK가 3n제곱 더하기 7n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SN이요, n에 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네요. n에 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0입니다. 그러면 AN과 BN은 무슨 수열? 그렇죠, 등차 수열이다. 여기서 공차는 n제곱의 개수에 2를 곱한 게 공차입니다. n제곱의 개수에 2를 곱한 게 공차. 그러면 AN과 B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A1 첫 번째 항이 S1과 같겠죠? n 대신에 1을 대입한 4-k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공차 D는 n제곱의 개수 4에 2를 곱한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BK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항 B1은 n에 1을 대입한 10이 되겠죠? 그리고 공차 D는 n제곱의 개수 3에 2를 곱한 6이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A8과 B8이 같다라고 했죠?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1 더하기 n-1d. 자, 이것을 이용해 보면 A8 첫 번째 항 4-k 플러스 8-1 7 곱하기 d 8이 되겠죠? 자, 지금
A8을 구해본 거예요. 그리고 B8 첫째 양 10 더하기 8-1 7 곱하기 6 지금 B8의 값을 구해본 겁니다. 이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좌변을 정리하면 10-K, 우변을 정리하면 따라서 K의 값은 8이 나옵니다. 9번의 정답은 8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중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10번, 11번 도약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이 시간에 해결하지 않고요. 그 10번하고 11번 문제까지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해야 될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도약하기 10번, 11번 문제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매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